2026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좀 이상해요. 지원 자격이 되는 학생 수는 역대급으로 많았거든요. 근데 최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전략,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보시죠. 아니, 수험생은 늘었는데 경쟁은 덜 치열해졌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역대급 졸업생까지 몰렸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대표적으로 최상위권 대학인 연세대만 한번 볼까요? 작년에 16.4대 1이었던 경쟁률이 올해는 15.1대 1로 오히려 뚝 떨어졌습니다. 아니, 분명히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은 더 많아졌는데 말이죠. 근데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안정지원으로 돌아선 데에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바꿔놓은 단 하나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9월 모의평가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어렵게 나온 이 시험 하나가 수험생 커뮤니티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불안감을 던져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전보다는 일단 붙고 보자는 식의 보수적인 지원 전략이 대세가 된 겁니다. 실제로 한 입시 분석기관에서도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학생들이 소신 지원보다는 안정 지원을 택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높여 써볼까 하는 소신 지원보다는 합격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대학으로 눈을 돌렸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확실성이 중요해진 거죠. 이렇게 다들 안전하게 가자고 마음을 먹으니까 놀랍도록 예측 가능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입시 시장에서 거의 매년 반복되는 우리가 흔히 시소효과라고 부르는 패턴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작년에 와, 저긴 점수 엄청 높네 했던 학과는 올해 학생들이 겁먹고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경쟁률이 낮아지겠죠. 반대로 작년에 저긴 좀 해볼만 했네 하고 소문났던 학과는 올해 지원자가 미친 듯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폭발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시소처럼요. 자, 그럼 시소의 한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작년에 높은 합격 점수는 올해 지원자들에게 일종의 경고등처럼 작용한 거죠. 아, 여긴 너무 빡세니까 피해야겠다. 이런 심리가 쫙 퍼진 거예요. 실제 예를 보면 더 확실해요. 작년에 연세대 의예과 합격선이 1.01등급, 거의 만점에 가까웠죠. 이 믿기 힘든 점수 자체가 거대한 벽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지원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경쟁률이 뚝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럼 시소의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작년에 낮은 합격선은 지원자들 눈에는 완전 기회의 땅으로 보인 거죠. 와, 작년에 여기 널널했네. 올해는 바로 여기다 하는 신호탄이 터진 셈입니다. 교육학부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 작년에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게 마치 자석처럼 작용해서 그 결과 올해 경쟁률이 무려 9.56대 1, 거의 2배 가까이 폭등해버렸어요. 작년 데이터를 보고 올해는 기회다 라고 생각한 학생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연세대 사례를 좀 집중적으로 봤는데요. 이게 비단 연세대만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데이터를 전국 단위로 쫙 넓혀서 보면 이 안정지원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얼마나 보편적인 현상이었는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다른 최상위권 대학들도 상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경쟁률이 살짝 떨어지거나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일단 질러보자 하는 식의 공격적인 상향 지원이 거의 없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죠. 반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상위권 대학들 있죠. 여기는 경쟁률이 여전히 아주 높게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수험생 대부분이 바로 이 대학들을 안정지원의 마지노선으로 잡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다들 몸을 사리는 분위기 속에서 정말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진 곳이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이 안정지원 트렌드를 완전히 거스르고 경쟁률이 말 그대로 터져나간 전형이 있었어요. 네, 바로 논술 전형입니다. 여기는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논술 하나로 인생 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 뭐랄까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장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보세요. 100대 1은 그냥 우습게 넘겨버리는 정말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치솟아버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6학년도의 복잡한 데이터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분석 결과가 내년에 지원할 여러분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혼돈 속에서 우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년에 입시 전략을 세우실 분들을 위해 딱 3가지 핵심 교훈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작년 합격선.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올해 지원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표라는 거. 둘째, 어려운 모의고사처럼 수험생 전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외부 변수 있죠. 이게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전략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소 효과. 이게 그냥 한 번 나타나고 마는 게 아니라 거의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걸 이해하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어디가 터지고 어디가 비게 될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내년에 이 패턴을 그대로 따라가시겠습니까? 남들처럼 작년에 좀 쉬워 보였던 학과로 우르르 몰려가실 건가요? 아니면 이 패턴을 역이용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자신만의 기회를 찾아내시겠습니까?